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요. 자, 5월 1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SEC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라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제출이 되었고요. 투표는 5월 말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상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이 75%로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게도 더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요, ETF의 수급량이 상당히 다시 좋아지고 있는 형태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지, 이거의 영향도 아예 없진 않지만 이게 주력으로 변화점을 주었다, 전환점을 주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관련 수정 제출안이 19-B4가 있고요. 그 다음에 S1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전환 시점 부분이 이제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게끔 만들지 않았냐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블랙록이 지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마감 시한은 8월 달에 있고요. 이게 블랙록의 이제 성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77개 ETF를 제출해서 576개 승인을 받아냈고요. 승률은 99.83%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왜 75%가 됐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왜 75%가 됐는지가, 여기서도 이제 현물 ETF SEC가 19-B4에 따른 부분을 S1에 있는 승인한 직후 승인이 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련해서 19-B4를 오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승인의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커뮤니티 분위기에 많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이걸 셈법을 복잡하게 또 보시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은 이제 좀 더 순탄했던 배경은 여기에 스태킹이 없었다. 근데 이더리움은 스태킹이 있기 때문에 셈법을 좀 더 복잡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더의 공급량이 2.4%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신탁에서 현물 ETF 전환의 큰 쟁점이 스테이킹 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SEC가 이더의 현물 ETF 승인 시 스테이킹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레이스케일의 또 이더 보유자들의 신탁 수수료에다가 스테이킹 이율의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의 하방 압력을 좀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운용사들의 이더의 매수에 하방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허용한다면이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도 신탁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환매 여부가 고민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 생각엔 신탁 수수료를 한동안 무료로 해줄 것 같다. 거기에 블랙록 대부분 운영사들이 마냥 특정 커스터디 안에 선택을 한다면 중앙화 리스크를 킬 수도 있다.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여기서도 아크는 스테이킹을 제외했고요. 그레이스케일은 스테이킹을 추가해서 수정 지출안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다 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번에는
또 되는 ETF가 있을 거고 안 되는 ETF도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꼭 이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다른 의견들도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19-B사 같은 경우에는 승인 시한을 명시된 것이다. 물론 SC가 19-B사와 S1을 동시에 승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이번에 19-B사만 승인하거나 아니면 둘 다 마저 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제로 일각에서는 자, SC가 19-B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S1의 승인을 나중에 해줄 거라는 의견에 힘을 받고 있고 최종 승인은 결국 25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도 아무래도 스테이킹이나 나머지 부분에 따른 논란의 여건 추이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둘 다 연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또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빠른 건 아무래도 소송 부분이 가면 가장 빠르지 않겠냐. 아니면 SC 위원장이 분명히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자기에 있는 신복을 이제 넣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바네크 ETF부터 쭉 있는데요. 이게 5월 23일이 스타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예, 반등이 나왔고 이더리움도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다, 이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이더리움 볼린저 중심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대고 뭐 선물 투자자가 아니고서야는 여전히 꾸준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정고를 그전에도 돌파하고 더 갔는데 왜 이번에는 정고와 채굴 반감기 시점이 동일해서 왜 이번에는 믿음이 안 생기고 뭐 찌그러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겨내야 내가 수익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소식이 나와 주었는데 그런 소식 와중에도 이제 ETF의 좀 총 수급량이 좀 좋아졌던 패턴이 가장 큰 작용제로 저는 재료로 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도 저런 내용들이 좀 많이 더 나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어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나쁜 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제 의견도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포지션은 애매하긴 해도 한번 자금에 있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 자료 하나로도 충분히 저는 대체해서 설명이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큰 선들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요즘 추격 매수하느라 현금 최저값으로 지금 쓰고 있는 판국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안 담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시점이 정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저점을 또 놓치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김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난 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추이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BI TU라고 해서 이 ETF도
비트코인하고 1대1 비중으로 섞으면 1.5배가 나오니까 1.5배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또 실행에 옮기시는 자들만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